애틀랜타 라디오 코리아 10월 24일 화요일, 오늘의 한 뉴스입니다. 미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가 새로 발표한 미국 가정의 소득과 재산 상황에 따르면 팬데믹 기간 3년 동안 사상 최고의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미 가정에서 가장 많이 몰려있는 중위소득은 팬데믹 직전인 2019년 6만 7,900달러에서 팬데믹이 끝난 2022년에는 7만 300달러로 3%가 늘어났습니다. 전체 평균 가계소득은 2019년 12만 3,400달러에서 2022년 14만 1,900달러로 중위소득보다 5배인 15%나 급증했습니다. 미국민들의 자가 소유 비율인 혼 오너십은 66.1%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 가정에서는 팬데믹 3년 동안 소득이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집값 상승, 주식과 채권 등 투자 소득 증가 덕분으로 전체 재산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조지아에서 발견된 신원 미상의 변사체가 한인 여성의 것으로 35년 만에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조지아 수사국은 1988년 2월 14일 조지아주 밀렌의 한 쓰레기 수거함에서 여행 가방에 담긴 여성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수사국은 이 여성이 질식사했으며 사망 일주일 후에 발견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당시 GBI는 시신의 지문과 치아 기록 등을 채취해 실종자 명단과 대조하는 한편 시신의 몽타주를 복원한 전단지까지 배포했습니다. 또한 유전자 정보 기술을 활용해 시신의 신원을 확인하고자 했으나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GBI는 올해 DNA 검사 회사인 오스람에서 분석한 유전자 염기 서열 정보를 바탕으로 수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시신의 주인이 당시 26세 한인 김정은 씨임을 35년 만에 밝혀냈습니다. 수사국에 따르면 김 씨는 1981년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왔으며 1988년 실종 당시까지 조지아주 하인스빌에 거주했습니다. 수사국은 이달 초 한국에 거주하는 김 씨의 가족에게 이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조지아주의 한 철거업체가 주소를 착각해 엉뚱한 주택을 철거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애틀랜타에 거주 중인 수잔 후지슨 씨는 지난달 휴가를 떠나온 후 자기 집이 폐허로 변한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믿을 수가 없어 장난인 줄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웃에 따르면 후지슨 씨가 휴가를 떠난 사이 한 철거업체가 나타나 주택을 철거했는데 좌초지정을 물었으나 철거업체는 당신의 일이 아니니 상관 말라고만 답변했습니다. 후지슨 씨는 철거 허가증을 확인한 결과 다른 집 주소였고 철거업체는 주소를 착각해 엉뚱한 집을 철거했음을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 집에서 15년을 살아왔고 잘 관리했으며 세금도 밀리지 않고 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경찰에 신고하는 한편 변호사와 상담도 해봤지만 이렇다 할 대책이 없다고 하소연했습니다. 미 남부 루이지애나주에서 어제 23일 오전 짙은 안개로 차량 158대가 연쇄 추돌하면서 최소 7명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당시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 맨체크 55번 도로에서 가시거리 3m가 채 되지 않은 안개가 깔리면서 차량 158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불에 타고 부서진 차량들이 1.6km에 걸쳐 뒤엉켰으며 지금까지 7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쳤습니다. 현지 당국은 이번 사고가 짙은 안개와 인근 습지에서 일어난 화재 연기가 엉키면서 발생한 이른바 슈퍼 안개 때문이었다고 밝혔습니다. 84명이 탑승한 여객기의 엔진을 공중에서 끄려던 한 미국 조종사가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22일 오후 5시 23분 워싱턴주 에버렛에서 이륙해 샌프란시스코로 향하던 알래스카 항공의 자회사 호라이즌 항공 2059편에서 발생했습니다. 이 여객기에 탑승한 조종사 44세 조앱 에머슨은 갑자기 조종실에서 엔진을 끄려고 시도하다가 기장과 다른 조종사들에 의해 제지당했습니다. 에머슨은 당시 비번이었고 항공업계 관행에 따라 조종실에 마련된 여분의 좌석에 타고 샌프란시스코로 이동 중이었습니다. 이 사건 직후 기장은 무전을 통해 엔진은 꺼지지 않았고 여객기에 다른 안전상의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고했습니다. 소동 과정에서 다친 탑승객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여객기는 포틀랜드에 비상 착륙했고 에머슨은 지상에서 대기 중이던 포틀랜드 경찰에 의해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에머슨을 83건의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했으며 에머슨의 정확한 범행 동기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필라델피아 파네라 브레드에서 카페인 함량이 높은 음료를 마시고 사망한 대학생의 유족이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펜실베니아 대학교에 재학 중이던 당시 21세 세라 카츠는 지난해 9월 10일 필라델피아의 파네라 브레드 매장에서 충전 레모네이드란 이름의 음료를 마신 후 몇 시간 만에 심정지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으나 결국 사망했고 이 사인은 QT 연장 증후군으로 인한 심장 부정맥이었습니다. QT 연장 증후군은 심전도상의 원인을 알 수 없는 QT 간격의 연장이 있어 돌연사 위험이 있는 난치병입니다. 카츠는 5살 때 이 증후군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카츠의 유족은 파네라 브레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카페인이 QT 연장 증후군을 비롯해 심장 질환을 앓는 이들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업체 측이 소비자에게 음료의 카페인 성분에 대해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족 측 변호사는 카츠가 어릴 때부터 해당 질환을 잘 관리해왔으며 의사의 권고에 따라 에너지 음료를 피해왔고 또 사망 당일에도 해당 음료의 카페인 함량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족 측은 카츠가 먹은 레모네이드에 각성제인 과라나 추출물 등이 들어간 에너지 음료, 레드불과 몬스터 에너지의 표준적인 캔 2개를 합친 것보다도 더 많은 카페인이 함유돼 있었지만 이를 알리지 않았으며 매장 내에도 이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었던 점을 지적했습니다. 미식품의약청 FDA는 다량의 카페인의 심장질환 외에도 다른 기저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과 임산부, 어린이 등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 4명이 한국 시각 24일 소연 목선을 타고 동해 북방 한계선 NLL을 넘어 내려와 속초 앞바다에서 한국 어민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한국 정부는 당국은 이들의 신병을 확보했으며 합동 신문을 진행해 이동 경로와 귀순의 의사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정부 소식통은 북한에서 온 4명이 귀순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군과 국가정보원 등 관계당국은 이들을 안전한 장소로 옮기는 대로 합동신문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북한 주민이 동해상에서 배를 타고 귀순을 시도한 건 2019년 11월 이후 약 4년 만입니다. 중국 칭다오 맥주 생산 공장에서 맥주 원료에 방류하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되면서 이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주말이 지나고 어제 중국 상하이 증시가 개장하자 칭다오 맥주 주가는 직전 거래일 81위안대에서 장중 75위안대까지 7.5%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시가총액으로는 42억 위안, 한화로 7,720억 원 가까이 증발한 것입니다. 지난 19일 웨이보 산둥성 핑도시 칭다오 3공장에서 헬멧을 쓰고 작업복을 입은 한 남성이 맥주 원료인 메가 보관 장소에 들어가 소변을 보는 것으로 보이는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이 영상과 관련해 해시태그는 웨이보 실시간 검색어 상위에 올랐고 소비자 비난 속에 주가도 급락했습니다. 심정지설이 나돌았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늘 보란듯이 공개 활동을 이어나가며 건재를 과시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오늘 크렘린궁 회의실에서 데니스 만투로프 산업통상부 장관과 회의하면서 산업, 생산 분야 보고를 받았습니다. 스푸트니크 등 러시아 통신사들은 푸틴 대통령과 만투로프 장관의 회의 장면을 사진 기사로 보도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모스크바에서 열린 러시아 모스크바 외과의사 확설회의의 개막식에 직접 참석하지는 않았지만 인사말을 보냈습니다. 앞서 제너럴 SVR 텔레그램 채널은 푸틴 대통령이 지난 22일 밤 심정지를 일으켰으며 의료진의 소생술을 받은 뒤 관전의 특별 중환자실에서 의식을 되찾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올해로 71세인 푸틴 대통령이 어떠한 질병을 앓고 있는지 아직 확인된 정보는 없습니다. 주택 구매뿐만 아니라 커머셜, 웨어하우스, 비즈니스 건물까지 부동산계의 큰손 이주환 부동산. 크레딧 카드 빚 최대 80%까지 탕감. 크레딧은 지켜드리고 빚은 줄여드리는 O3 컨설팅이 오늘의 한 뉴스를 후원합니다. 이상 애틀란타 라디오 코리아 10월 24일 화요일 오늘의 한 뉴스의 고지선이었습니다.